아무튼 이번 주도 새로운 이슈가 좀 터진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네. 논란 이게 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 뭐 사교육 시장 뭐 다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딱 지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딱 뒷받침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이 공정한 수능에서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해야 된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뭘까? 배경이 뭔가요? 대통령께서 지난 3월 28일 날 네. 이렇게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사교육 근절 대책을 보고 받으시면서 네. 이미 하셨던 지시사항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한 지시사항이 아니다. 네. 라고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시하신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뭐 오해하시는 그런 흉흉한 소문 같은 거는 사실로서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 흉흉한 소문. 네. 흉흉한 소문이 뭔가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던데 네. 그거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하여간 어쨌든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쨌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갑자기 이제 수능 논란이 툭 튀어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김 작가님 보시기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교육부 장관 보고 때 수능 난이도에 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저렇게 해서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 내용에서 이제 수능 난이도 지정이 나왔다고 말하고 그다음 대통령실이 그런 진위가 아니다라고 또 고치고 그 다음 날은 대통령실 교육부한테 심지어는 대통령 공약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친 말들을 주고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조선일보의 59분 대통령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시간 회의하면 59분 동안 혼자 말한다고 해서 59분 대통령이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야, 그거 됐고 잠깐만. 그 장관. 근데 지난번에 말했던 난이도가 어떻게 됐어? 어? 보고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6월 고사도 또 이러저러 했다는데 조치 안 했어, 안 했어? 확인해봐.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네. 논쟁이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 허겁지겁 준비하느라 수능 난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 지금 파악 중이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뭘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난이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난이도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발표는 했는데 네. 막상 무슨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지는 대통령이 어디서 또 주워들어라고 말 뻔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지금 있는 문제에서 어떻게든 문제 있는 조항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교육부 장관도 아직 그냥 뭐 검토 중이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교육부 근거로 검토 중인데?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럼 왜 당선인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 네.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시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보고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모른다잖아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교육부에서 파악 그러면 중이라고.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육부가 모르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의문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제가 말씀을 좀 험하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워 들었다는 표현을 못 쓰는 건데 어디서 들으신 거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일각에선 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과연 맞냐. 어쨌든 수능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갖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이드라인 치는 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또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이 좀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원론적인 지시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수능을 쉽게 내라, 킬러 문제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인식받을 만한 지시사항을 하셨다라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한 지시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입시교육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수능 뭐 시험 문제 관리 좀 잘 하시라.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전문가들에게 네. 맡기겠다,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좀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처에서는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지시하면. 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대통령님 이건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대통령 하신 말씀 집행해야 되고 대통령 실수 안 했어요 보호해야 되고 대통령은 입시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입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올바른 통치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수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지금 보니까 수험생 학부모시라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야, 이거 수능이 왜 어렵게 나오는지 알아? 응? 수능이 어렵게 나오는 건 말이야. 이거 운동권들이 사교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야. 걔네들이 그 수백억씩 돈 벌면서 말이지 교육부랑 니들하고 결탁해갖고 카르텔 만들어갖고 니들 어렵게 문제 내고 걔네들이 학원에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야? 척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데 중에 이제 메가스터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서울대 운동권 8.1학번 출신이라는 이유로 리스트업을 해서 올려놓는데 네.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는 창업 정신이 애들이 비싼 고액과외를 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싼 비용으로 박리 다매로 풀면서 대신 강사들이 강의를 많이 팔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메가스터디를 듣게 만들고 그 안에서 강의를 많이 들으면 강사 입장에서는 이 티끌모아 태산이 돼서 막 100억 넘게 자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네. 학생 개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된다? 굉장히 줄이는 형태의 온라인 교육 시장을 문을 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출 문제들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원들. 네.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이름 거론해도 되겠지 뭐. 시대인재 이런 데들이 이제 요즘 대체로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인데 네. 여기는 강사비도 비싸지만 그들이 별도로 만드는 교재비도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뺑뺑을 돌면 네. 그렇게 해서 N수를 하고 나면 의대를 갈 수 있을 만큼 이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운동권 출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논의 대상에서는 지금 레이더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되는 킬러 조항 때문에 돈 벌고 있는 학원을 타겟하고 있지 않는 것만 봐도 지금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386 운동권들이 이 학원 시장, 참고서 시장에서 떼돈을 벌어서 민주당을 먹여 살리고 이 좌파 카르텔을 깨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에 이제 외화된 형태가 킬러 문항이었던 건데 이게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킬러 문항을 실제로는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자, 이제 어떻게 보시면 장성철 소장이 자기 몫으로 2병을 챙겨가더군요. 아, 그래서 좀 아니 저도 물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연이 준 선물, 독일의 먹는 샘물 노르데나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노르데나우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킬러 문항을 실제로는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자, 이제 어떻게 보시면 봐요? 네. 여기 이건 또 이제 우리가 교육 철학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데 일단 놔두고 킬러 문항은 1등급 안에서의 우열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네. 누가 의대를 갈 진정한 자격이 있는가를 가지고 3가지 정도를 중첩시켜서 문제를 내놓고 그 3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애부터 좋은 성적을 나오게 만들어서 1등급을 배치하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럼 이 킬러 문항을 걷어내면 100점이나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떨어지고 2문제 틀리면 상등급으로 떨어질 정도로 1등급이 확 평균 점수가 높아지면서 붙습니다. 네. 4%까지 1등급인데 그럼 98점, 99점에서 커트라인이 정해지면 이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실수 안 하냐 싸움으로 가는데 누가 실수 안 하나 어떻게 한다? N수를 통해서 아무 실수도 하지 않을 만큼 지속적인 사교육으로 반복을 하면 또 이 실수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여하튼 이제 킬러 문항을 빼면 그렇게 되는데 킬러 문항이 빠지면 이게 5에서 10% 정도의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인데 이걸 준 킬러라 그래서 한 30%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한 30%가 맞추는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문제 문항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등급에는 어차피 킬러 문항 못 풀어. 네. 그러니까 이걸 제끼고 나머지 시간에 한두 개 있던 준 킬러를 풀면서 자기 성적 배치가 됐었는데 이게 서너 문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킬러 문항을 없어진 대신 준 킬러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1등급에는 이걸 쭉 풀어 나가겠지만 네. 그 2, 3등급에 있는 애들은 두세 개만 풀면 되는 게 개수가 늘어나면 이 안에서 또 복잡해진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대통령 저 얘기한 다음 날 준킬러 문항
전문 풀이학원 과정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이걸 또 사교육이 그쪽으로 가는 그 거예요. 2, 3등급 안에서도 서로 등급 구분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면서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공지를 해놨으면 훈련을 할 텐데 당장 6월 모의고사 본 애들한테 9월에부터 그렇게 내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킬러 문항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대학 서열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절대 상대평가로 등급을 정하고 있는 이 구조 안에서는 무슨 제도를 만들더라도 학원은 길을 찾아내서 자기네 수강생들의 성적을 올릴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쉽게 내면 1등급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또한 다 쉽게 내가지고 중위권 학생들이 야 나도 100점 맞았다 좋아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변별력을 갖고 네. 또 대학에서는 자기 합격자들을 뽑을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떠한 뭐 입시 문제를 개혁을 하겠다, 교육 개혁을 하겠다, 아니면은 입시 학원 강사들의 카르텔을 깨버리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되게 네. 좀 순진한 생각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능을 공정하게 봐야 된다라고는 기조하에 이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으로 이거를 얘기를 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시키고 또 어제 발표된 내용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이제 학력 평가를 하도록 적극 권고하겠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공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또 이거는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추가할 게 고교 학점제예요. 네. 고교 학점제는 취지는 좋아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학생들이 정말 더욱더 많은 지식을 쌓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과목 더 듣고 그래가지고 학점을 딴다. 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학교마다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잘 해내는 학교도 있고 못하는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른 학교, 좀 역량이 떨어지는 학교에 간 학생들은 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비판 나오니까 그 A라는 학교가 그런 역량이 되면 그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듣게 하겠대요. 어느 학생들이 그렇게 네. 다른 학교 학생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들을 거냐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검토되다가 폐지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교육 개혁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조 장관이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뭐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자사고가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유랑 사리코는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잘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학생들은 자사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사고와 특목고 문제 이걸 계속 존치시키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력고사를 거의 일제고사 부활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학력 평가를 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학력 평가를 각 교육청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걸 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정책이 대부분의 외교도 그렇고 보니까 이제 이명박 시즌2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신자유주의 방식의 뭔가 경쟁을 하면 제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을 근절시키겠다는 말을 안 하면서 뭐 자유형 사립고도 누리고 외고를 누리겠다고 하면 그냥 보수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과외를 더 많이 시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빡 해서 선행학습이 중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고등학교 수업자에 그걸 다 알고 그래야 뭐 외고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갈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은 학원 안 보낸다고 했다 이제 남들 다 선행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만 안 하는 상태에서 네. 학교에서 느끼는 이 열패감과 좌절감이 있었던 건데, 네. 그런 구조를 더 심화하겠다라는 정책으로 사교육을 어떻게 근절시키겠다는 건지, 킬러 문항만 없애면 없어지는 건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뭐 사교육 학원 때려잡겠다고 하면서 시대교육 네. 그 분이 원장 대표가 결혼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 화한 보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분과 결혼한 부인이 기자예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기자라서 이렇게 화환을 보낸 거다. 그래서 그 원장한테 보낸 것은 대표한테 보낸 것은 아니다. 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대인재 학원인 건데 거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면 N수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가장 그 효율적인 공부를 시키고 있는 곳이라서 사실 대통령이 사교육 때문에 때려잡으면 시대인재를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좀 두고 보시죠. 근데 전 시대인재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저런 식의 입장 같으면 가장 먼저 공격해야 될 곳은 그곳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와서 어떤 학원이 운동권 출신이 하고 있는가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네. 그 정말 돈 많이 버는 한 달에 25억씩 버는 분들 강의료가 얼마인지 지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2만 5천 원에서 한 11만 원 사이더라고요. 아, 그걸 내면 한 강의를 들을 수 과목당.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몇십만 명이 그 강의를 들으면 강사가 능력이 있고 잘 가르치면 그 강의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카르텔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해석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아니 가요. 가수가 스트리밍 많이 하고 돈 100억 벌었는데 저 카르텔이라고 말하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외 선생이나 학원이 장관 아들들만 불러다가 1억씩 주고 가르쳐갖고 수능을 봤다면 그건 뭐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지점이 있겠지만 네. 지금 3만 원짜리 강의를 박리담에서 파는 사람한테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옳으신 말씀인 게 이분들이 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것과 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카르텔이 있느냐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건데 네. 이분들이 나 좋은 집에 살아. 나는 좋은 시계, 와 3억 5천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 외제차를 탔어. 7억짜리 롤스로이를 타. 배 아프지. 네. 정말 아니 좀 배 아프고 화나지. 모 신문 보니까 막 그 사진까지 막 그랬잖아요. 실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열받지, 배 아프고. 근데 그거랑 그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돈 버는 것까지 악마화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수능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이 네. 됐고 그다음에 수능 총괄하는 분이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수능 5개월 앞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교육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정책 부분에서도 혼란, 그럼 수능 문제 어떻게 낼 건지 약간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자리라도 비워서 영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받아서 아무리 임기가 2년 남았더라도 지가 발걸어 나가지 왜 안 나가냐 입장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의 난이도 실패나 중복 정답이나 이런 문제가 나와서 평가원장이 그 책임을 지고 옷 벗고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네. 모의고사 난이도 문제로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끼워 넣은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네. 6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6에서 그렇게 경쟁을 하고 9월에 반수생들까지 들어와서의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건데 이건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내가 지금 이런 정도 등급의 수준이거나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험을 모의고사를 보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원도 이 시험의 난이도를 지금 보는 중인 거거든요. 얘네들까지는 풀 수 있구나, 몇 %까지 되는구나를 아주 세세한 데이터를 놓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그러면 구모에서 난이도를 좀 떨어뜨려 볼까 올려볼까 이런 각 문항별, 각 유형별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딱 들어왔고 야 난이도 킬러 문항 다 없애. 씨는 빼주세요. 이래버리면 9월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짜려고 6월을 받았는데 6월 데이터를 싹 무시하고 9월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문제를 내야 되는. 네. 근데 그럼 6월 모의고사는 교육부랑 상의 안 해서 했느냐? 다 상의해서 한 것인데 나오고 나서 문제라고 삼고 교육부는 킬러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푼 학생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하고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파악 중이라고 교육부가 네. 답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주호 장관도 생각해보면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네. 말한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제 어떤 거 있는지 우리가 통계로서 알려드릴게요라고 했다가 네. 3년치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6월 거는 좀 난이도가 쉽게 나와가지고 킬러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필로 문제 안 내겠다고 이미 대학교육평가원에서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3년치를 내가지고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대학 입시 정책국장 바뀌고 평가원장 바뀌고 이러면은 되게 어쨌든 안정성이 훼손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올해 고3도 피해를 보지만 내년 고2도 피해를 볼 것 같아. 네. 시험 잘 본 친구나 못 본 친구나 재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시험 수 잘 있겠네요. 보면 내가 좀만 더 잘 보면은 더 잘 내가 갈 수능 수 있다. 100점 맞을 수 있고 거의 뭐 내가 원하는 의과대학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재수할 거고 네. 좀 못 본 학생들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쉬운데 내가 좀만 더 공부하면 실수 줄이고 네.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 고2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대거 재수생이 생기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지금 학부모들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오히려 더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질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계속 이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괜찮은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명확한 지침은 주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우리가 대비하는 법 딱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 것까지 또 이거 봐 또 카르텔이아라고 공격할 거냐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잘한다. 되게 전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만 봐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제 손쉽게 교육 정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이제 비판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보다 대입제도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가다. 그 이유는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기 때문에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논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그런 한심한 얘기하는 수준 미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비판까지 하긴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입이 아프다. 시간도 뭐 아깝고.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라 그러죠. 뭐. 예. 아니 뭐 김일성은 솔방울로 수류탄도 만드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을 못할 게 뭐 있겠어. 하세요. 알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각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 이러한 분위기가 있대요. 어떤 분위기요? 이건 나중에 쇼츠로 만들면 안 돼요. 알죠? 다짐을 받고 시작해요. 박대출한테 밀렸다. 아, 진짜요? 내가 진짜 그 얘기 내가 했었어야 아, 되는데 정말요? 진짜 너무 아깝다. 아. 그러니까 오늘 이태규 네. 의원도 나와가지고 네.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부 경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 너무 창피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완전 그 아깝다. 반대군요. 아깝다. 내가 선수를 놓쳤다.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혼란이 발생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이주호 장관이 잘못 얘기한 거고 잘못 전달한 거고 막 이렇게 책임을 약간 전가듯이 했고 그다음에 이주호 장관도 내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예전에도 작년에도 보면은 박순애 전 장관 시절에도 그 만 5세 조기 입학 때도 이제 사실 대통령실 대통령 발이었지만 결국 장관이 이제 물러나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약간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뭔가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늘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가부 내년 예산 보고하는데 너네 폐지해라고 말할 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가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대통령실만 이틀 전에만 알아도 네. 폐지안을 보고하라고 부처의 명령을 내렸을 텐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뭐가 생각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책을 뭔가 세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 일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의 보고사항 중에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게 없었다는 건데 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해놓고 지금 다 수습하느라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서 교육부 장관이 심지 굳게 자, 대통령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잘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2027년 입시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 모든 혼란이 사라집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뭐 이건 평가고 자시고가 의미가 없다. 그냥 늘상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나는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메꾸는 형태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 이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우리가 잘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제가 항상 생각하고 하는 말인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5개월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어. 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넘게 혼란이 생기고 있어. 잘했다고 할 거냐고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어만 바꿔놓으면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육부에서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수능의 공정성이라는 건 서울대부터 인서울 하는 애들이 어떻게 대학 갈지의 공정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 논쟁 자체가 의대를 누가 더 공정하게 가게 만들 것이냐,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 데 있어서 혹시 애들이 잘못 섞이지 않게 잘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엄청 한심한 일인 겁니다. 대통령은 모든 아이들을 최소한 학교에 학교 안 다니는 애들까지는 못 본다고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중에서 성적이 상위라서 서울 시내에 진학할 수 있는 1, 2, 3등급의 아이들만 보면서 이런 식으로 교육개혁이라는 의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